여러분, 치밀한 리플리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가짜 주영체로 위장한 차정원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25년 전 일어난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상철 피살 사건이죠. 이 사건 때문에 차기범은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고 그의 아내 한혜라는 남편을 버리고 재벌가로 시집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차정원은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차기범이 정말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드라마를 보면 그가 원래 기타리스트의 꿈을 접고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착하고 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살인을 저질렀다? 뭔가 석연치 않죠. 오늘은 이 25년 전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누가 차기범을 살인범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설을 검토하면서 가장 유력한 범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차기범과 한혜라는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신혼이었죠. 혜라는 원래 한바집 딸 한영순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차기범과의 결혼은 그녀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상철이라는 인물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차기범이 범인으로 지목되죠. 증거도 명확했고 차기범이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고 한혜라는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 딸까지 버리고 첫사랑 진태석과 재혼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진태석, 건양그룹 회장이죠. 겉으로는 젠틀하고 스마트한 로맨티스트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는 냉혹한 사업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서 황 실장은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해결사예요. 이 조합,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공난수,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입니다. 돈을 불리는 수완이 뛰어나고 재벌도 고개를 숙인다는 인물이죠. 그녀는 사랑보다 돈, 모성보다 비즈니스를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건양그룹의 딸을 시집 보내려는 야심도 품고 있고요. 그리고 한혜라, 피해자일까요? 공범일까요? 그녀는 남편이 수감된 후 딸까지 버리고 재벌 회장과 재혼했지만 그 후로도 몇십 년 동안 비서를 시켜 남편과 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행동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설을 검토해 볼까요? 가설 1 한혜라의 배신. 남편을 버리기 위한 음모?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가설은 한혜라가 직접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가난한 한바집 딸이었어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기타리스트의 꿈도 접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죠. 혜라는 이미 재벌 회장 진태석이라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약 차기범만 없다면 진태석과 재결합해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 누명을 씌웠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첫째, 한혜라가 정말로 남편을 모함했다면 딸을 데려갔을 겁니다. 자기 배를 아프게 낳은 딸을 버리고 떠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녀는 딸까지 버렸어요. 이건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 혜라는 그 후로도 계속 남편과 딸을 찾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비서를 시켜서 말이죠. 만약 그녀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면 이렇게까지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그녀가 진실을 몰랐거나 최소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셋째, 한혜라에게 살인을 기획하고 증거를 조작할 만한 능력이나 인맥이 있었을까요? 당시 그녀는 그저 가난한 한바집 딸이었습니다. 경찰을 매수하고 증거를 만들고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할 정도의 자원이 있었을 리 없죠. 결론적으로 한혜라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 인물로 보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남편은 살인범이니 떠나라. 그래야 딸도 살 수 있다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녀는 범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가설 이 공난숙과 더 크라운 캐피털의 음모? 두 번째 가설입니다. 공난숙이 사건의 배우일 가능성은 어떨까요?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의 회장으로 엄청난 자본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죠. 그녀는 건양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딸을 세훈과 결혼시키려 할 만큼 권력욕이 강합니다. 또한 사랑보다 비즈니스를 우선하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만약 25년 전 공난숙이 건양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면, 주상철이 건양그룹에 불리한 정보를 쥐고 있었다면 그녀가 주상철을 제거하고 차기범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첫째, 시간적 불일치가 있어요. 주상철 사건은 25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공난숙이 건양그룹과 본격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녀가 딸을 내세워 건양그룹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드러낸 건 훨씬 나중의 일이죠. 딸 영채가 성장한 이후에나 이런 계획이 가능했을 겁니다. 둘째, 이익의 부재입니다. 공난숙은 투자회사 회장으로서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굳이 살인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써서 건설 현장의 한 개인을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녀라면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거나 법적인 방법으로 압박했을 겁니다. 셋째, 만약 공난숙이 진범이었다면 그 사건을 이용해서 건양그룹을 협박하거나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었을 거예요.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공난숙이 사건의 배우라는 가설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건양그룹을 압박하는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가설 3 진태석 회장의 치밀한 음모.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자,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진태석 회장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거죠. 왜 진태석일까요? 여러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동기일 첫사랑을 되찾고 싶은 욕망. 진태석은 한혜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젠틀하고 로맨틱한 외모 뒤에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하는 냉혹한 사업가라는 본성을 감추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가난한 건설 노동자와 결혼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진태석 같은 재벌 회장의 시선에서 봤을 때 차기범은 그저 걸림돌일 뿐이에요. 만약 차기범만 없앤다면 헤라는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돌아올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헤라의 욕망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욕이죠. 진태석 같은 인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특히 첫사랑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동기 이 사업적 경쟁자 제거. 주상철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더 크라운 캐피털과 연결된 인물이었고 건양그룹의 사업 확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나 비리가 있었다면 주상철이 그 정보를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건양그룹에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었겠죠. 진태석 입장에서 보면 주상철을 제거하는 것은 사업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상철과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차기범이 있었죠. 일석이조의 기회였던 겁니다. 주상철을 제거하고 동시에 헤라의 남편까지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수단 황 실장이라는 해결사. 여기서 중요한 건 진태석에게는 이 모든 걸 실행할 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황 실장이죠. 드라마에서 황 실장은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해결사로 묘사됩니다. 이런 인물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태석이 얼마나 어두운 일들을 벌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황 실장 같은 사람이라면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를 조작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순진한 노동자, 차기범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겠죠. 차기범은 젊고 순수했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니까 이용하기 딱 좋았을 거예요. 헤라에 대한 집의 평생의 비. 가장 섬뜩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진태석이 차기범의 살인 누명을 만들어냈다면 한혜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헤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 살인범이 되었다. 이제 나는 살인자의 아내다. 딸도 살인자의 딸이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진태석이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을 구해줄게. 나와 재혼하면 당신과 딸을 지켜줄 수 있어. 헤라 입장에서는 악마의 제안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설령 헤라가 나중에 진실을 눈치챘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진태석의 아내가 되었고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얻었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면 자신도 무너지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진태석은 헤라를 평생 자기 곁에 묶어두는데 성공한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빚과 비밀로 말이죠. 범죄 시나리오 2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볼까요? 25년 전 건양그룹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상철이 문제였죠. 그는 건설 현장의 비리나 사고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었고 이걸 폭로하면 건양그룹에 큰 타격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결단을 내립니다. 주상철을 제거하자. 그리고 마침 현장에서 일하는 차기범을 희생양으로 삼자. 어느 날 밤 황 실장이나 그가 고용한 청부업자가 건설 현장에 침입합니다. 주상철을 살해하죠. 그리고 차기범이 범인으로 보이도록 증거를 조작합니다. 차기범의 지문이 묻은 흉기를 현장에 남기거나 차기범이 주상철과 다툰 것처럼 목격자를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CCTV 영상을 조작했을 수도 있고요. 당시 기술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경찰이 출동하고 차기범이 체포됩니다. 차기범은 완강히 부인하지만 증거는 완벽했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가난한 건설 노동자의 항변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차기범은 살인죄로 수감됩니다. 그리고 진태석이 움직입니다. 한혜라를 찾아가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하면 당신과 딸을 지켜줄 수 있어. 헤라는 절망 속에서 진태석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딸을 데려갈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진태석이 원한 건 헤라지. 다른 남자의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면 헤라 스스로 딸을 살인자의 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헤라는 딸을 버리고 진태석과 재혼합니다. 그리고 한영순이라는 과거를 지우고 재벌가의 며느리 한혜라로 다시 태어나죠. 왜 진태석이 가장 유력한 범인인가? 자, 지금까지 3가지 가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태석 회장이 차기범을 살인범으로 만든 진짜 범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리해볼게요. 첫째, 동기가 완벽합니다. 진태석에게는 3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첫사랑을 되찾고 싶은 욕망, 사업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욕구, 그리고 헤라를 평생 자기 곁에 묶어두려는 지배욕. 이 3가지가 모두 주상철 살인과 차기범 누명으로 해결됩니다. 일석삼조죠. 둘째, 수단이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라는 해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경찰을 매수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만한 자금력과 권력이 있었어요. 셋째, 결과가 그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차기범은 감옥에 갔고 한혜라는 진태석과 재혼했어요. 주상철은 제거되었고 건양그룹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모든 게 진태석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요. 넷째, 한혜라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헤라가 왜 딸까지 버리고 떠났는지, 왜 그 후로도 계속 남편과 딸을 찾았는지가 이 가설로 완벽하게 설명돼요. 그녀는 강요된 선택을 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다섯째, 드라마의 서사 구조가 이를 암시합니다. 친밀한 리플리는 단순한 신분 도용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벌가의 권력 투쟁과 과거의 살인 사건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진태석이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착한 재벌 회장이라면 이런 복잡한 서사가 필요 없어요. 그의 젠틀한 외모 뒤에 감춰진 냉혹함이 결국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의 전개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진실이 밝혀질까요? 드라마를 보면 가짜 주영채, 그러니까 차정원이 점점 더 재벌가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혜라와 마주치게 되면서
과거의 진실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11화 예고편에서 기범 씨, 나 영순이에요. 한영순 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그리고 차정원은 지금 가짜 주영채로 살고 있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녀가 재벌가에 들어간 이유가 단순히 부를 누리기 위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복수와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도 있을 테니까요. 진세우는 지금 가짜 영채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하지만 만약 그녀의 거짓말이 단순한 신분 도용을 넘어서 과거 살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의 사랑도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바로 자기 집안의 비밀과 관계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태석과 황 실장이 직접 상대가 될 거예요. 차정원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진태석은 더 위험해지겠죠. 그는 자신의 과거 범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마무리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년 전 주상철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여러 가설을 검토한 결과 가장 유력한 범인은 바로 진태석 회장이었어요. 그는 첫사랑을 되찾고 사업적 경쟁자를 제거하며 한혜라를 평생 자기 곁에 묶어두기 위해 차기범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황 실장이라는 해결사를 통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차기범은 감옥에, 한혜라는 재벌가로, 어린 차정원은 살인자의 딸이라는 굴레를 안게 되었죠.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리플리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드라마예요. 가짜 주영채가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진태석이 아무리 완벽하게 과거를 은폐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차정원의 복수, 한예라의 속죄, 진세훈의 선택, 그리고 진태석의 몰락.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과연 차기범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을까요? 진태석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 전개가 기대되는 이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드라마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